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콕을 하면서 장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한 자세를 찾게 되는데요. 이는 어른인 부모나 어린 자녀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에 9시간, 1년에 무려 2024시간 이상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며 80%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거북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자연스레 목을 앞으로 빼 얼굴과 눈이 화면에 가까워지는데, 이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거북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퀭한 눈과 심각한 거북목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보면서 사업 아이템을 떠올린 스타트업의 대표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2019년 소비자와 사회적 문제를 우선 생각하는 기술 벤처기업 퓨어플랜을 설립한 조아날 대표인데요. 이들의 현재 대표 제품은 일상생활 중 단 15분 착용으로 바른 자세에 도움을 주는 간편한 헬스기구 넥서포터입니다. 이 제품은 턱을 안정적으로 받쳐 밀어주고 밴드로 목을 당겨 C자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밀당 원리로 올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목과 어깨가 부담하는 머리 무게를 덜어주고 근육통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잠수복에 사용되는 네오프렌 밴드를 사용하여 신축성이 뛰어나고 사이즈 조절에 탁월하며 잘 견디는 성질 덕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피부 무자극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도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넥서포터는 국내 와디즈나 일본 마쿠아케 등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 인디고고에서도 높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퓨어플랜은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기업을 꿈꾸며 지난 11월 에그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 브랜드들의 성장을 돕고 고객들이 숨겨진 우수 제품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신진 브랜드 인큐베이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그코퍼레이션은 최근 강원 혁신센터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과 강원 청년 창업펀드 1호를 통해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원데이 클래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설문조사기관 오픈서웨이가 20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취미생활과 자기개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성인 남녀 76.9%는 정기적으로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원데이 클래스에 2회 이상 참여했다고 답한 비율은 82.7%에 달했습니다. 피아노나 그림, 공방이나 쿠킹 클래스 등 원데이 클래스로 다양한 분야를 수강할 수 있지만 클래스와 공방의 정보들은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 불편한 예약 시스템과 광고성 후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준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2018년 정명원 대표가 설립한 솜씨당 컴퍼니는 이듬해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 솜씨당을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기도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받고 온라인으로 클래스에 참여하는 솜씨 키트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 대상 B2B 서비스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한 직원들에게 집에서 안전하게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 제공은 새로운 기업 복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까지 300개 기업에서 35,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솜씨당 앱 내에서 관심 지역 또는 대표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클래스나 공방을 소개해 주는데요. 수공예나 미술, 베이킹 등 다양한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마음에 드는 클래스와 공방을 찾을 수 있고 클래스에 대한 상세 정보와 장소, 일정 및 시간, 수강료 등을 보기 쉽게 알려주고 있어 간편하게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간편 결제 솔루션 솜씨페이를 오픈하여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누적 앱 다운로드 100만 건, 개설 클래스 25,000개, 활동 작가 12,000명을 확보한 국내 대표 취미 여가 플랫폼으로 성장한 솜씨당은 지난해 솜씨 키트 판매량이 2020년 대비 280%, 솜씨당 컴퍼니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306%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스프링 캠프와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울증 평가 척도 기준 우울증 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가 80.3%에 달할 정도로 콜센터 노동자는 통화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이나 성희롱, 감정노동 등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 전화가 몰려서 연결이 지연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택배사 그리고 판매자 사이의 배송 현황이 공유되지 않는 등 고객 불만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해결하기 마련인데요. 택배사를 운영하던 한 남성도 경영난보다 힘들었던 것이 바로 고객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지속된 컴플레인으로 고객센터 직원들의 퇴사율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실물과 정보의 괴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택배사가 망한 후 정보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택배라는 앱을 만들어서 고객 민원 감소와 배송 품질 증가를 이뤄냈지만 상담 직원을 괴롭히는 극성스러운 고객은 여전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음성 상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적합한 채널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실시간 응대 매체인 전화를 없애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 등과 같은 비연속적인 매체를 대안으로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2016년 고객 경험의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CS 솔루션 전문 브랜드 해피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톡은 국내 최초로 범용 메신저와 챗봇을 결합한 채팅 상담 솔루션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국민카드, 삼성증권 등 국내외 2만 5천여 곳 이상의 고객사가 사용 중인데요. 기업의 고객 상담 관리에 최적화된 80여 가지 이상의 채팅 기능을 제공하고 주문 정보나 상담 이력, 실시간 연동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팅을 통한 상담 덕분에 전화 상담 응대에 비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응대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채팅을 통해 한 사람의 상담사가 여러 건의 문의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과 같은 인기 채널의 고객 문의를 통합하여 한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응대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해피톡은 기업이 고객과 개인화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챗봇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정해진 흐름대로 움직이는 본 메시지가 아닌 개인화된 봇 설정과 고객 응답에 따른 자연스러운 응대 메시지를 설정하여 기업들이 더 높은 품질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해피톡의 운영사 MBI 솔루션은 AI 기술과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네이버 클로바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